안녕하세요, 보입니다. 오늘은 선탑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. 제 영상의 댓글로 선탑에 대한 내용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선탑을 한다고 해서 이 지식기사일이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다,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선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필수. 선탑을 꼭 해보셔야 그 일이 나한테 어느 정도 맞는지, 그 일에 대한 그 큰 그림은 확인할 수 있다, 이 내용입니다. 하지만 선탑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. 그 첫 번째 이유가, 제가 그 일전에 영상에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지입사에다가 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차를 좀 팔아주세요, 사람 구해주세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지입사에서 하는 말이, 좀 일정 뭐 손해를 좀 보셔야겠네요 라고 해서 얼마 정도 제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? 한 1000만원 정도를 양보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죠. 자, 그럼 여기서 일단 시작입니다. 만약에 제가 광고를 냈어요. 개인적으로 사람 구해서 넣으면 제가 손해를 덜 본다는 생각에 광고를 냈어요. 뭐 만재급 차량 인수가 4천만원, 그리고 한 달에 버는 돈은 뭐 실수령은 250 이상, 뭐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. 실제로 제가 150을 벌잖아요. 근데 250 이상, 그러니까 348만원을 받고 유가보조금리 뭐니 뭐 다 똑같이 계산해서 250 이상 제가 집세에서 상담한 것처럼 그렇게 냈어요. 그럼 사람이 맞겠죠?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. 이거 차 선탑에서 제가 일을 좀 확인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. 예, 당연히 할 수 있죠. 제 차 타세요. 제가 실제 도는 코스 이걸 그대로 인기 받으시는 거니까 타세요. 그리고 배송하는 시간 내내 또는 안에서 분류 작업하는 시간 내내 일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차를 타고 저와 같이 나가겠죠. 선탑하니까 저 둘만 타고 있을 테니까 이 차량에 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? 이거 실제 제가 수령을 받는 돈은 한 뭐 이래저래 다 빼면 한 150 정도밖에 안 돼요. 이 정도. 근데 1회전이니까 2회전은 300 이상 버니까 괜찮아요, 하세요, 이런 얘기를 할까요? 아니면 좋은 이런저런 걸 뭐 안 좋은 부분 다 빼고 좋은 것만 얘기할까요? 그러니까 뭐 통장에 찍히는 돈은 한 400, 한 2~30만원 찍혀요. 근데 거기서 할부금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그래도 한 뭐 250 정도, 200 이상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더 해서 아침일까지 해서 1편 2편 해서 아침 저녁 이렇게 다 합하면 400은 훨씬 훌쩍 넘어요. 500 가까이도 가능해요. 이런 얘기 할까요? 후자가 더 강하겠죠. 그래야 그 사람도 일이 좀 돈이 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뛰어들 겁니다. 그래야 저도 이 차를 손해보지 않고 제가 처음에 중고차 시세, 현재 중고차 시세에 제가 처음에 지입사에다 지불했던 돈 2천만원 가량이잖아요. 그 돈을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손해가 없고.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, 지입사는 어쨌든 사람이 제가 나가고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야 차를 팔고 2천만원 벌잖아요. 근데 제가 들어간 돈은 한번 들어갔으니 나갈 때 제가 그냥 나가야, 제가 손해보고 나가야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야 그 사람 돈을 벌잖아요. 근데 제가 사람을 구해와서 앉혀놓고 나가겠다, 그 사람한테 제가 저를 인수가를 그대로 넘기겠다, 지입사에서 인정할까요? 말로는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사람을 구해왔어요. 제가 광고를 해서 구해왔어요. 이 사람을 바꿀게요. 행정적인 절차는 매우 간단할 겁니다. 제가 구해왔어요. 구해와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, 이 차 그대로 해서 바꿔주세요. 돈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죠. 근데 그 사람들은 할까요? 안 할 겁니다. 만약 제가 아직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할 경우 그 사람들은 TOB라고 해서 영업남바는 이 지입사의 남바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법인 남바를 다루는 TOB라고 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 돈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돈은 또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이 돈은 내야 돼요. 아마 그 돈만큼은 또 손해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해보진 않았어야지. 하지만 예상은 그래요. 제 예상이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.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, 선탑을 한다고 해서 그 옆에 탄 기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100% 얘기 주진 않아요. 왜냐면 내가 이 차를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.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 할까요? 안 합니다. 선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지만 선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선탑을 거부하는 업체는 차라리 가지 마시고요, 선탑을 할 수 있다는 업체를 찾으세요. 또는 개인 기사지만 저처럼 그 지입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을 교체하는 식으로 기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저처럼 그렇게 해서 할 경우도 선탑은 꼭 하세요. 하는데 최소한 한 달은 해보세요. 한 달은 해보시고, 내가 한 달간은 수입이 못 번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달은 해보세요. 뭐 일주일 한다고 할 수 있다, 그런 거 없어요. 한 달에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
기껏해 알 수 있는 거 한 30%, 40%, 50% 그렇게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선택하지도 않고 일을 했고요. 제가 일을 처음에 이쪽 일은 한 60%, 70%가량은 제가 알고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차가 생깁니다. 지임 일은 이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이라든가 다른 어떤 일이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알고 접근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보고 있다. 이 말씀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